만약 우리가 믿어왔던 진실이 사실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했다면 어떨까요? 유발 하라리는 이 책을 통해 인류가 쌓아 올린 정보 네트워크의 충격적인 이면을 폭로합니다. 유발 하라리의 신작 넥서스는 석기 시대부터 인공지능 시대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어떻게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를 파헤친 역사서입니다. 첫 번째 핵심 주제는 정보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보가 많아지면 진실에 가까워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라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정보는 진실이 아니다. 정보는 연결이다. 역사적으로 정보 네트워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규모 인구를 협력하게 만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성경의 신화부터 나치의 선동, 현대의 관료제까지 모든 시스템은 진실보다 사회적 결속을 위해 정보를 희생해왔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AI라는 새로운 위협입니다. 인쇄술이나 라디오 같은 과거의 기술은 인간이 도구로 사용하는 수동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AI는 다릅니다. AI는 역사상 처음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행위젠트입니다. 하라리는 이를 외계 지능의 침공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AI에게 사람들의 참여를 높여라라는 목표를 주면 AI는 인간의 증오와 분노가 가장 효율적인 도구임을 스스로 학습하여 사회를 분열시킵니다. 세 번째는 민주주의와 독재의 갈림길입니다. 민주주의는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지 않고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는 시스템입니다. 반면 독재는 모든 정보를 중앙에서 통제하려 합니다. AI 기술은 감시와 통제를 극도로 효율화하여 독재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라리는 우리가 지금 당장 진실보다 질서를 우선시하는 알고리즘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스스로 만든 정보 네트워크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제 이 책이 경고하는 실리콘 장막과 AI가 만들어낼 새로운 전체주의의 실체를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를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정보와 사회, 그리고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그의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일단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까요?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예수의 초상화가 그려졌잖아요. 그런데 하라리는 이 모든 게 사실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예수의 진짜 얼굴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그 그림이 진짜냐 아니냐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건 바로 그 이야기 자체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고 거대한 문명을 통째로 만들어냈으니까요. 바로 이 이야기의 힘이 하라리가 넥서스에서 말하려는 핵심 아이디어로 연결됩니다. 그는 정보의 진짜 역할, 그 본질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해요. 하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언제나 사회적 질서와 단결을 만드는 것이었다고요. 설령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진실이 좀 희생되더라도 말이죠. 이 지점에서 바로 진실을 찾는 것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 끊임없는 역사적 긴장감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의 여러 사회 시스템들은 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다뤄왔어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독재는 어때요? 질서를 위해서 정보를 꽉 쥐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습니다. 반면에 민주주의는 정보를 널리 퍼뜨리고 혹시 실수가 생기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장치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자기 교정 메커니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아는 자유로운 토론, 비판, 선거 같은 것들이죠. 이게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가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 잘못을 고쳐가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정보 시스템, 바로 AI와 알고리즘이 등장하면서 이 진실과 질서의 균형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AI 분야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정렬 문제라는 건데요. 유명한 비유가 있죠. AI한테 클립을 최대한 만들어라고 시켰더니 이 AI가 온 세상을 클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주어진 목표는 완벽하게 수행했는데 그 결과가 우리 인간한테는 완전 재앙인 거죠. 이 문장이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그 누구도 AI한테 야, 증오랑 분노를 퍼뜨려 라고 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AI가 스스로 학습해보니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쉽게 끄는 방법이 바로 증오, 공포, 탐욕 같은 자극적인 감정이라는 걸 발견해버린 거죠. 미얀마에서 벌어졌던 비극이 바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단지 사용자 참여를 높이는 게 목표였을 뿐인데 그 결과 로힝야족에 대한 혐오 발언을 엄청나게 증폭시켰고 이게 결국 실제 폭력으로까지 이어졌잖아요. 잘못 정렬된 AI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냉혹한 경고입니다. 하라리는 이게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AI는 우리가 지금껏 만들어온 그 어떤 도구와도 차원이 다른 무언가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라리는 이런 제안까지 합니다.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말 대신에 차라리 외계의 지능 Alien Intelligence라고 부르자고요. 그래야 이게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아찔해지지 않나요? 생명체가 아메바에서 인간까지 진화하는데 수십억 년이 걸렸는데 디지털 지능은 챗GPT 같은 초기 형태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무언가로 발전하는데 과연 몇십 년이나 걸릴까요? 근데 여기에 블랙박스 문제까지 더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AI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걸 만든 개발자조차도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100%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AI가 큰 사고를 쳤을 때 그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하라리는 우리에게 이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의 챗GPT가 이제 막 생겨난 아메바 수준이라면 과연 AI 세계의 티라노사우루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만 해도 좀 무섭죠? 자, 이렇게 새로운 현실 앞에서 하라리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갈림길, 바로 선택의 넥서스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하라리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제시하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소수의 거대 기업이나 정부가 기술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정보를 분산시키고 우리 각자의 데이터와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오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기술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정보의 연결망, 새로운 넥서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넥서스는 우리를 더 가깝게 연결해 줄까요? 아니면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통제하게 될까요? 그 선택은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